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엊그제 폐막됐는데요.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2위로 입상한 한국 여자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쓴 종이를 펼쳐든 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동계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한국 선수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손상하는 정치적 문구를 펼친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하는군요. 애국가의 첫 구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동해는 일본이 문제 일으키고 백두산은 이 중국과 조금 다툼이 되고 있다니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역사의 도시 로마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팠다 하면 고대 유물이 나와서 이것을 피해가면서 지하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콜로세움 근처에는 목욕탕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토목 공사 대신 발굴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발굴된 토기 조각만도 수백 점이라서 로마 문화재 보전국은 지하철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존하면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노선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지하철 3호선은 유적지가 몰려있는 구시가지를 관통할 예정인데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와서 거의 모든 공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지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꿈치 아래 양팔이 없는 15살 소년이 드럼 연주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영국의 우스터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감동의 주인공은 영국 우스터 휘링턴에 살고 있는 올해 15살 코넬 리스카먼이라는 소년인데요. 1992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입양된 리스카먼은 태어날 때부터 팔꿈치 아래 양팔 부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드럼 연습에 매진한 이 소년은 최근 지역에서 열린 드럼 연주 대회에 참가했는데 양팔이 다 있는 정상적인 드러머들과 경쟁해서 최종 결선 진출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드럼 스틱을 팔꿈치 부위에 묶은 채로 멋진 드럼 실력을 뽐냈고 비록 최종 결선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물론 대회에 참가한 다른 드러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장애를 극복하고 드러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물론 고국인 루마니아 장애우를 돕기 위한 자선 활동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인간 승리, 바로 이런 소년에게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50세 남성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다고 뉴욕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네이플스에 살고 있는 웨인 쉔크라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쉔크는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진단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소식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쉔크는 지난 1월 12일 뉴욕주가 발행한 100만 달러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첨금을 매년 5만 달러씩 20년 동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쉔크는 복권 발행 당국에 자신의 딱한 사연을 설명하고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결국 무산이 돼서 지난주 세금을 공제한 첫 해 당첨금 3만 4천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어떤 물건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시간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얄궂은 인생의 운명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안 맞아도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몇백만 불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셔도 과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는 영국의 런던, 가장 안전한 수도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경우 절도나 공격을 당한 범죄 피해율이 30%로 가장 높았던 반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시민들의 범죄 피해율이 10%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런던이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미국의 뉴욕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다면서 런던의 범죄 상승 이유의 하나로 주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도에 대한 경보 체제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구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범죄 없는 세상이 언제쯤 완성이 될는지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이기며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이른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찬 바람을 가르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3, 4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글렌뷰 러너스 클럽 회원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방안무와 목폴라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정겹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한바탕 기분 좋게 흘리는 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찍 뛰어야 또 오늘 하루가 다 온전히 남아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가족을 위해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겁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상쾌한 기분에 어제의 고민보다는 오늘의 희망과 기대감에 벅찹니다. 다들 이렇게 마라톤 하신 분들이요. 하시는 게 마라톤 하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전받았어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방한 장비는 필수. 여기에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피부가 10분 이상 노출돼서는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피부 보호를 해야 되고 가벼운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좋습니다. 기상대는 예년에 비해 추운 겨울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너스 클럽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이민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공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현재 주내 의료보험 미가입자 170만 명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마련한 재정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드 블라고야베치 주지사는 다음 달 2008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에 약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원 마련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금 인상률과 인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보조하고 모든 기업들의 의료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1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으며 위원회는 현재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센트럴 대학의 올해 첫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센트럴 대학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한인들에게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대학입니다. 상담학을 비롯해 신학, 커뮤니티 서비스, 성교학 등 7개의 전공 과정이 개설됐으며 이수학점에 따라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60명의 학생들이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 외 전공들은 학생들의 예약 접수와 함께 커리큘럼 선정과 교수진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장 외에 학교 입학을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 학비는 전용료를 포함해 학기당 $650입니다. 강의를 맡고 있는 최낙준 교수는 교수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 대로 모든 전공의 강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어제 권위 있는 고등학교 수학경시대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AMC10과 12 시험이 전국적으로 열린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사비오 아카데미가 시험을 독자적으로 유치 시행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AMC10, 12 시험은 국내 많은 고교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학교에 따라 학교 대표 5명 정도에게만 참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어
시험 참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시험입니다. 이번에 사비오 아카데미가 주관한 시험의 결과 역시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경시대회 결과 AMC10의 경우 150점 가운데 120점 또는 상위 1%, AMC12는 120점 이상 또는 상위 5%를 기록한 학생들은 다음 단계인 AIME 시험을 3월 13일 또는 28일에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유치한 사비오 아카데미 관계자는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참여해 실력을 연마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올해로 99회를 맞는 시카고 오토쇼가 오는 9일부터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됩니다. 현대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공개한 신형 SUV와 스포츠카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시카고 오토쇼가 열리는 맥코믹 플레이스에서는 각 회사별 신기종 양상 차량 20종을 포함해 총 1000여 종의 새 모델들이 전시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신형 SUV 베라쿠스, 올해 5월부터 일반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토요타 렉서스 350을 벤치마킹한 베라쿠스는 30, 40대 남성 비즈니스맨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Veracruz is our first mid-size crossover. It has a lot of the amenities that you would expect to find in a more luxurious vehicle, and we offer that at a Hyundai price. 현대는 또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차량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프로젝트 차량은 실제 어린이 환자들이 핸드프린팅으로 장식됐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현대는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해 젊은 세대의 시선을 끄는 신년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컨셉트카 쿠는 인터넷과 도시에 익숙한 이른바 2세대를 위해 디자인된 스포츠카입니다. 기아의 신형 론도 XS는 1월에 출시된 론도를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란도는 기능성이라든지 운전하는데 즐거움, 또 차체에 비해서 7인승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참 잘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오토쇼는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신제품 동향과 거세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도요타, 그리고 그 가운데 현대와 기아 등 한국차의 현 주소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연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국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해외 동포들의 움직임이 미흡해 또다시 다음 대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문제로 5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서 과거 대선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차기 대선의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참정권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은 LA로 이미 1년 전 5만 명 서명운동을 펼쳤고 한국 국회에서 해외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미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참정권 문제가 차기 대선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미주 한인들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의회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문회는 처음 열리는 것이며 피해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증인으로 한국인과 네덜란드 출신 등 2명이 이번 청문회에 참석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은 작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일본의 로비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결의안은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공개 성명을 통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청문회까지 거칠 경우 올해 하원 본회의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47%, 2005년에 42%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경찰관들은 지난 2005년 용의자 신문 과정을 촬영해 배심원단이 볼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
범인 검거율을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소신 있게 신문에 임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많은 형사들이 작년부터 목격자나 증인 소환 시 경찰서를 원할 때 떠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해야 하는 제도가 생겨 증인들이 말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2005년에 일어난 88건의 살인사건을 2006년에 해결했다며 1년간의 검거율만을 보고 검거율이 낮아졌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서쪽의 그랜트 센트럴 지역이 2006년 검거율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 활성화 존인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비즈니스 업체의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KBS LA 이상무 기자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종업원 5명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데이빗 차 씨. 차 씨는 올 세금 보고 중 뜻밖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존 지정에 따른 종업원 고용세금 혜택을 4년 전 것부터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제가 종업원 고용으로 대한 혜택으로 해서 한 4년 정도의 소급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4만 불 정도의 그 텍스 베네핏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간 다운타운에 적용됐던 엔터프라이즈 존 지정이 한인타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타운 내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세금 감면과 환불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지정된 엔터프라이즈는 북으로 할리우드, 서쪽으로 라브레아, 남으로 피코까지 포함돼 한인타운 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올 세금 보고 때부터 종업원 1명 고용 시 5년간 3만 3천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비 구입 시 판매세 환불,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가능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존 지정으로 종업원 세금 혜택뿐 아니라 판매세 환불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한인업주들은 4년 전 것까지 세금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습니다. 종업원 고용세금 혜택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으면 가능하고 직원이 한인타운과 대부분의 LA 지역이 포함된 저개발 지역 거주자거나 새 직장을 찾은 경우면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국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박재윤 전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7시 포스터은행 커뮤니티홀에서 열리는 경제인협회 세미나는 관심 있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한미 장로교회 아이타스카 수요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연장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수요학교는 4월 25일까지 봄 학기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이타스카 수요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과 컴퓨터, 영어회화, 동양화, 문예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과목에 따라 약간의 특별활동 비용이 있습니다. 시카고 일부 지역의 거리 주차비가 시간당 25센트에서 시카고 다운타운 수준인 15분당 25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하이드파크와 로건 스퀘어, 이치워터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시카고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으로 선정된 곳들입니다. 시교통위원회는 데일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범적인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며 명확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류 기내 반입이 제한 조치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동포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젤을 포함한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승객 1인당 반입이 허용되는 투명 봉투는 1개로 제한되고 리터 기준을 초과하는 봉투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8원 소폭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3.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4.6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2.8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7.37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0.0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과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장 전반의 경계감이 여전해 주요 지수들의 상승세가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큰 변동 없이 0.56포인트 오르면서 12,666.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01포인트 상승해 2,490.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02포인트 올라 1450.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기록했고 서풍이 시간당 평균 12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 그쳐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화씨 영하 5도는 섭씨 영하 21도에 해당합니다. 밤까지 시카고 지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8일 목요일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17도, 밤 최저 기온은 4도가 예보됐습니다. 9일 금요일도 부분적인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 밤 최저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10일 토요일도 구름량이 적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7도, 밤 최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